내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격분해서 200년 된 샤또 마고의 와인병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그런 변방 국가 출신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국적을 들었을 때 저는 세계 지도를 찾아봐야 했을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는 제 인식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피에르 듀부아, 파리 16구에서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후손인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출신을 며느리로 맞는다는 건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제 아들이 그녀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그녀의 서툰 프랑스어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의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깊이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녀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의 나라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에 불과했던 거예요. 한국이요? 아, 중국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작은 나라 말씀이시죠? 라고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시 저희 솔직한 인식이었고,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서 그런 동양의 작은 나라는 그저 지도상의 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프랑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한국은 김치와 태권도 정도만 알려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강행했을 때 저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가문의 200년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없었고 프랑스의 순수한 혈통이 섞이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1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고 그녀가 우리 집에 오면 일부러 영어로만 대화하며 그녀를 소외시켰어요. 우리 가문의 전통적인 일요일 가족 식사에 그녀가 가져온 한국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코를 찡그리며 무시했던 거예요.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을 때도 저는 일부러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대해 현학적으로 떠들며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책을 건네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서재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득이하게 가족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고 그 여행이 제 삶의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여러분도 제 이 충격적인 경험에 공감하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과의 첫 만남,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프랑스인의 솔직한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제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화면에 선명하게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그 선명도는 제가 집에서 쓰는 프랑스산 TV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서 객실 승무원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 항공기의 모든 전자기기가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알려주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항공의 비행기에 왜 한국 제품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승무원은 제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들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탭 하나를 부드럽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최신형 태블릿이었는데 얇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던 거죠. 지수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1960년대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가 자랑하던 TGV조차 현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오르자 기내식이 제공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기내식을 선택했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맛을 보자 놀라운 맛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한국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기내 잡지를 펼쳐보았고 거기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의료 관광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로봇 수술과 암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성공률도 가장 높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내려갔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상위권,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메달수, 세계 최상위권 같은 통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던 거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변화된 태도를 눈치채고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지수의 가족은 모두 대학 교수이거나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그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그리스의 산토리니 공항에서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입국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 출입국 관리원들이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을 소지한 지수에게 특별한 예우를 보였던 거예요. 다른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우리 가족을 별도의 빠른 통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출입국 관리원에게 왜 한국인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 중 하나였고 특히 그리스의 주요 항구를 현대화하는데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관광객들이 그리스에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우리가 묵을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한국 차가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브랜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에 따르면 품질은 독일 차보다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훌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차를 선호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유럽 차량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와 기아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스럽게 알려주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자동차 브랜드인 르노와 푸조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리셉션에 있던 큰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호텔 직원은 요즘 그리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팬클럽도 그리스 전역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객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놀랍게도 객실 내 모든 전자제품이 삼성과 LG 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심지어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두 한국 제품이었어요. 호텔 매니저는 5성급 호텔에서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들과 지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호텔 방의 발코니에 서서 아름다운 에게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프랑스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형성된 세계관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메뉴판에서 한국식 불고기 스테이크라는 메뉴를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셰프에게 물어보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메뉴에 추가했다고 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인 김치가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국식 불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프랑스 요리의 복잡한 소스와는 달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한국식 양념법이 정말 놀라웠던 거죠. 식사 후 호텔 바에서 한잔하며 지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의 지적인 매력에 점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어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의 언어 능력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저는 주변 관광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문득 주목하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틱톡과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K 콘텐츠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문화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시절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웠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넷플릭스 앱을 열어 보여주었는데 상위 10개 콘텐츠 중 무려 7개가 한국 드라마였던 거예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라고 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부른다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던 패션, 요리, 영화, 예술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한국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K-POP를 좋아하게 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그리스 젊은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며느리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지수는 한국에서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PISA 같은 국제 평가에서도 항상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인구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해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크루즈선이 보였는데 그 선박의 옆면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한국 회사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들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의 조선회사로 전 세계 대형 선박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도 한때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에 내주고 말았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메뉴를 보는데 놀랍게도 KBBQ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한국식 바비큐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최근에 메뉴에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릴 위에서 직접 구워 먹는 방식과 다양한 반찬 문화가 그리스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국식 바비큐를 주문했고 그 맛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복잡한 소스와 조리법으로 유명하다면 한국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수가 한국의 한 가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한국의 정서라고 했어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3일차, 저희 가족은 산토리니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입구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보다 더 크고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몇 년간 박물관 방문객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물관 내의 첨단 안내 시스템이 한국 기업 삼성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관람객들은 증강현실을 통해 고대 유물의 원래 모습과 사용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이 작은 박물관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최고의 디지털 박물관 인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자 곳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유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여행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한국인 관광객들은 박물관 가이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그리스 신화와 역사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박물관 직원이 당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지금까지 모든 여행에서 단순히 관광지 사진만 찍고 현지 문화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물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회장이 방문해 있었고 박물관 관계자들이 그를 마치 국가 원수처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리스의 역사 보존과 문화재 복원에 수백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해요. 그런 기부가 자신의 나라도 아닌 곳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자국의 문화 보존에도 인색한데 한국 기업은 세계 문화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그리스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니 그들은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기업들이 그리스에서 가장 좋은 근무 환경과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그리스 내 최고의 일자리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프랑스 기업들의 존재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에 다시 한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후에는 산토리니의 유명한 절벽 마을을 관광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창 밖으로 대형 건설 현장이 보였고 그곳에 한글로 된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한국의 건설회사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리조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사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평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의 초고층 빌딩, 대형 교량, 첨단 인프라 시설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의 상당수를 한국 기업들이 수주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절벽 마을에 도착해 전망대에 올라 에게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던 중 저는 지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 넘었으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휴가 4일차, 저희는 산토리니에서 아테네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는데 제 프랑스산 충전기가 그리스의 콘센트에 맞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제게 건넸는데 그것은 전 세계 어떤 콘센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충전 어댑터였습니다.
그 어댑터의 뒷면에는 작게 삼성전자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수는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을 여행할 때 필수품으로 항상 이런 다용도 어댑터를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도 한국인들의 실용적이고 철저한 준비성이 엿보였어요.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태블릿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1인당 GDP는 프랑스가 아직 앞서고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프랑스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이미 프랑스를 앞지른 지 오래였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훨씬 높았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선박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R&D 투자 비율이었는데 한국은 GDP의 4.6%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세계 1위였던 거예요. 반면 프랑스는 겨우 2.2%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특허 출원 건수였어요. 인구가 프랑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5배 이상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들이 제가 알던 세계 질서와 너무나 달랐고 제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테네 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리스에 투자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의 긴축 재정을 강요하며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지만 한국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했어요. 특히 현대상선이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택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 중 상당수가 현대와 기아 자동차였고 그 중에서도 최신형 전기차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택시 기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 전기차가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최고라서 인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음 차로 현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희는 아테네의 상징인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티켓 발권 시스템이 한국 기업 LG CNS가 개발한 것이었고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 덕분에 대기 시간이 80%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올라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대 그리스가 서구 문명의 요람이었다면 21세기에는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인들이 철학, 민주주의, 과학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한국인들이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듯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아테네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국식 불고기 스테이크와 김치 리조또가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역에서 한식, 퓨전 요리가 최고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인 김치는 건강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쇼핑몰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K-뷰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득한 그 매장은 젊은 여성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은 최첨단 기술과 천연 성분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화장품 산업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저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그리스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시간대의 메인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웃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한국 콘텐츠 제작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와 패션이 한때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는데 발표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호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이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AI,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발표장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그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한국의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로봇 수술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들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로비에서 우연히 그 한국인 연구원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에게 질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혁신 정신,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빠른 실행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한국이 이제 단순한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완전히 바뀐 제 세계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며느리를 차별했던 오만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도착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로 위의 자동차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르노와 푸조 같은 프랑스 자동차 대신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들이 파리 거리를 누비고 있는 모습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실의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TV는 삼성, 냉장고는 LG, 세탁기도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 제품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하게 인식되었어요. 제 아내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가 며느리 지수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가족 모임을 주최하고 지수에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어요. 지수가 준비한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를 맛본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한국 음식의 맛과 건강함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독특한 맛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먹다 보니 그 깊은 맛과 건강 효과에 매료되었어요. 지수는 한국 음식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인정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의 오만했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누었어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최고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맥을 활용해 한국의 유명 제과 회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 제과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 저희 제과점에서는 한불 퓨전 디저트 라인을 출시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한국의 달콤한 팥과 프랑스의 버터 크림을 결합한 마카롱은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식문화를 배우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지수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한국의 정과 예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손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가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저희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말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